당뇨는 치료할 수 있다. 기린올 즉 인슐린 결핍은 많은 해에 걸쳐서 의학계에서는 당뇨병이 인슐린 결핍 때문이라고 보았다. 신체가 혈당의 초과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인슐린을 만들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당뇨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래전 의학계의 견해를 믿어온 사람에는 깜짝 놀랄 소식으로 근래의 많은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당뇨병 환자가 충분한 인슐린을 만든다는 조사 결과를 입증했다. 다만 인슐린이 올바르게 흡수가 안 될 뿐이다. 문제의 원인은 인슐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포가 둔감하거나 또는 저항성이 생겨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당뇨 밀어내기. 의심 또는 불확실성에서 생각을 시작하라. 탐구적이고 공격적이며 수색적인 태도를 만든다. 당뇨 밀어내기. 전통적인 치료법은 자연치료는 전문가가 말한다. 백신, 이 당뇨의 어떤 영향, 비만은 달콤한 자살, 슈퍼푸드, 변명은 이제 그만. 당뇨 밀어내기. 당뇨에 대한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게리 눌, 지금 김재경 옮김, 지혜리 게리 눌 박사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건강 영양 전문가이다. 건강히 사는 법에 관해서 70권이 넘는 책을 썼고 평단의 찬사를 받은 100여 개 이상의 장편 다큐멘터리를 감독했다.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가장 오래된 라디오 건강방송 게리 눌 쇼를 진행하며 뉴욕에 살고 있다. 옮기는 김재경은 The New School of Design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화가 겸 프리랜서로 활동했다. 번역 일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이렇게 훌륭한 기린울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몇몇 의학연구원은 MMR 백신처럼 독성이 약화된 생바이러스 백신의 도입이 제1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공동인자로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었다. 공동인자라는 말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가족력에 자가 면역병이 있는 것처럼 자가 면역병의 유전적인 원인을 가진 환자가 있다는 이야기다. 일생 동안에 자가 면역병에 걸리게 할 유전적인 요소와 건강이 약할 때 췌장을 공격할 수 있는 생바이러스는 소아 당뇨를 쉽게 발병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다음의 네 가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 연결점을 만들어봐라. 풍진 바이러스는 예방접종 후에 여러 해 동안에 지속이 된다. 풍진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 예방접종 후에 여러 해 동안 지속된다. 풍진과 볼거리 바이러스는 췌장세포를 감염시키고 풍진과 볼거리 바이러스는 췌장세포를 감염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감소하게 한다. 선천성 풍진 증후군이 있는 아이는 예방접종이 필요 없지만 풍진에 감염된 때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인데요. 백신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자. 아직 백신이 당뇨를 유발한다는 증거를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가벼운 염증을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당뇨와 백신의 첫 번째 가능한 연관성은 자, 당뇨와 백신의 첫 번째 가능한 연관성은 100일의 백신을 맞은 아이들이 정상 혈당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1949년 연구 보고에서 나타난다. 쥐를 대상으로 100일의 백신을 실험했는데 혈당을 파괴하고 당뇨를 일으켰다고 전했다. 그 다음에 40년 후의 당뇨 연구 이론에 대해서도 일찍이 이야기했었다. 바이러스 감염이 당뇨를 일으키는 공동인자일지도 모른다는 가설 말이다. 바이러스 감염은 췌장을 손상하고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바이러스 감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알고 있겠지만 백신의 작용 원리는 끔찍한 질병을 아주 약한 형태로 감염시켜서 어떤 식의 강력한 감염도 이겨낼 질병의 항체를 쌓인 창고에 만들어 신체의 면역성을 갖게 한다는 그런 원리인데
새로 소개된 백신에 대한 다음 통계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유아에게만 도입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백신이. 그래서 HIV와 MMR 두 백신 모두 유아에게 접종이 되었고 당뇨 발병이 147% 증가한 것에 비해 5세부터 9세까지 둘 중의 하나의 백신만 접종되었고 당뇨의 발병은 40% 증가했다. 새 백신을 하나도 맞지 않은 10세부터 14년 1971에서 76년과 1990년과 92년의 간격 사이에 IDDM의 발병이 8%만 증가했다. 그래서는 다른 연령대의 아이 사이에서 증가한 IDDM은 각 연령대가 접종한 백신의 수치와 상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에서 제2형 당뇨의 비율이 아주 높게 치솟는 것을 강조했었는데 제1형 당뇨도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1형, 2형. 지난 20, 30년 동안의 유럽의 그렇구나. 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이렇게 해서 인슐린을 분비할 수 없게끔 태어나기 전부터 정리해진 것처럼 보인다. 인슐린을 분비할 수 없게끔 췌장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것은 바이러스 감염 때문이라는 시나리오가 있다. 제1형 당뇨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원인으로 잘못된 의학 치료를 고려해 볼 것이다. 내 다른 책에서 효과가 없고 안전하지 못한 백신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이 책에서는 백신이 동물 혹은 사람에게 당뇨를 일으킨다는 몇몇 근거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백신이 병을 걸리게 한 몇몇 의미 없는 통계학적인 사례보다는 백신이 소아 당뇨를 유행하게 촉진한 연구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겠다. 머리말을 시작하여 언급했던 것처럼 제1형 당뇨병은 자가 면역병이다. 자가 면역병이다. 자가 면역병은 바이러스와 다른 침입 물질을 대처하는 일을 맡은 면역 체계가 신체 내 분자를 외부 침입자로 잘못 인식해서 공격하는 병이다. 제1 당뇨는 면역 체계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세포를 공격한다. 췌장세포를 공격한다. 이것이 소아 당뇨 환자는 췌장이 인슐린을 생산할 수 없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마틴 펠드맨 의사는 20년 넘게 의학계에서 근무하며 자연치료를 발전시킨 보충의학의 선구자다. 맨하튼 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진료실에서 소화, 에너지, 면역, 알레르기, 피부, 관절염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환자를 다방면의 경험으로 폭넓게 진료한다. 사람들은 당뇨가 미국에서 유행한다며 주제를 너무 한정되게 보는 경향이 있다. 보다 큰 문제는 건강에 해로운 혈당 수치가 혈액 안에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뇨의 증세인 높은 혈당이 한 가지 문제라면 다른 문제는 혈당이 낮은 저혈당증이다. 저혈당증에 걸린 사람도 미국에 엄청나게 많다. 신체에서 혈당을 분마다 조절하는 조절기가 있고 혈당은 일정한 수치로 유지되어야 한다.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이런 교감신경계는 안전하지 못한 상태를 느끼는 협박이나 위험에 반응해서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게 만든다. 아드레날린 분비는 상승하며 심장박동수가 올라가고 호흡수는 빨라지는데 이 준비 단계는 인간이 간헐적인 단기 위협을 마주했을 때 생존하기 위해서 진화한 것이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호랑이가 정글에서 나와서 원시인에게 덤빌 때 필사적으로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 쓰였다. 나무에 올라간 후에 바로 호랑이가 가버리는 것처럼 위험이 사라지면 교감신경계는 진정이 된다. 현대문화의 문제점은 신경계가 진정될 시간이 충분히 없다는 데에 있다. 마치 날카로운 이빨이 나무 뒤 곳곳에 숨어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위험을 느끼기 때문이다. 당뇨는 치료될 수가 있다. 디아베이티스. 인삼과 알로에가 혈당치를 정상시키는 것을 아는가? 인삼과 알로에가 혈당치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을 아는가? 예방접종이 아동 당뇨의 증가와 관계되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예방접종이 사람들은 몇 년 후에 걸릴 병을 상담하러 병원에 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병원에 갈 때에는 바로 병에 걸려서 치료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그 이유다. 이 책은 적어도 몇 년 후에 당뇨병 때문에 병원에 갈 일은 없게 해 줄 것이다. 당뇨의 원인과 예방, 대증요법, 그리고 당뇨에 대한 궁금했던 것들을 이 한 권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루초스키 의사 사비나 그루초스키 이는 지난 13년간 개인 병원을 해온 내과 의사다. 의대 졸업 후에 내과에서 인턴십을 연수를 마쳤고 특별연구, 개인 진료, 그래서 전통의학을 환자를 치료, 환자에게 건강하다 또는 아프다 하는 흑백 논리의 전형적인 방식, 더 나은 젊은 활기, 식단을 바꾸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자, 이런 또 헤럴드 시니스키 의사는 플로리다에서 개인 병을 하고 심리치료사, 또 주군 학교에서 또 청소년 예방계획 발달 구현 평가 상담하고, 과거에는 존 홉키스 소아과에서 또 이사로 왜 나쁜 선택을 하는가, 하룻밤 사이에 걸리는 환자가 없다. 이형 당뇨가 발병했다면 아마 병에 걸리게끔 오랫동안 건강에 해로운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해 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네요. 자, 간에 있을 또 추가로 비만과 연관한 질환 증세는 다음과 같다. 피부질환, 혈액순환장애, 관절장애, 월경문제, 불임증, 유방암, 자궁 내막암, 성욕감소, 정신, 감정적인 스트레스, 고혈압이 있을 4배의 확률은, 당뇨에 걸릴 4배의 확률은, 고지혈증에 시달릴 10배의 확률은, 간에 이상 2.5배의 확률은, 비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당뇨, 고지혈, 간에 이상, 추가로 비만과 연관한 질환과 증세는 다음과 같다. 피부, 혈액, 이렇게 비만을 정의하기. 비만은 과체중인 사람에게 여기 아닌 체질량 지수 BMI란 대략적인 측량법에서 구분된 상태의 한 종류다. 체질량 지수는 비만의 정확한 근사치 계량법으로 흔히 쓰이지만 체중 증가가 건강에 얼마나 위험한가를 결정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BMI는 무게를 제곱미터 공식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공식은 벨기에 수학자가 처음 만들었고 미터 값에 쓰이는데 피트, 인치, 파운드에 맞게 바꾼 공식은 비만의 다원적인 원인은 유전, 환경, 정신, 행동, 감정, 생활습관, 매체, 사회, 경제적인 인자, 사회의 비만율 증가 뒤에 존재하는 증거인자로 좌식 생활습관과 정크푸드 소비를 꼽았다. 존재하는 이런 말은 할 이유는 청량음료와 튀김을 파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는 영향과 얻는 이익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비만을 야기하는 역할을 한다고 확인된 요소가 많이 있다. 비만을 일으키는 인자로 비만은 죄가 아니다. 음식과 환경이 주는 영향, 건강한 식습관이 아주 많이 있는 미국인이라도 독성물질에 기본적으로 중독되어 있다. 농약, 제소제, 염료, 방부제, 향료, 성장호르몬, 항생물질 함유한 음식이 많기 때문이다. 농약을 뿌리지 않은 음식을 찾는 빈틈없고 조심스러운 채식주의자도 공기와 물의 오염 탓에 원하지 않는 독성물질을 접하는데, 환경독소는 이런 경로로 폐와 피부를 통해서 신체로 들어온다. 해로운 물질이 몸에 모두 들어오면 신체 기관은 해독을 하는데 주로 간, 신장, 피부가 필요 이상의 많은 일을 한다. 최악의 상황에는 과중한 활동으로 허약한 면역력이 이르게 된다. 비만은 죄가 아니다. 백신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수를 내고 당뇨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경우를 예측한 클레슨과 동료 연구원은 예방접종을 다 받은 10만 명 아이마다 적어도 58명의 당뇨 환자가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 늘어난 당뇨 환자의 치료 비용은 백신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넘는다.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보다는 아픈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방 접종은 접종을 받은 10만 명 아이마다 7명의 사망과 7에서 26명의 심각한 장애를 방지한다. 그래서 예방접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0만 명당 7명의 사망,
방지가 된다는 거죠. 10만 명의 7명이 사망을 막아준다. 심각한 또 장애도 막아준다. 클래슨과 연구원 결론에 따르면 예방접종에 대한 조사는 예방접종의 효과보다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날 위험이 훨씬 심각하다는 이론에 기초했으며 장기적인 안전연구는 실행될 필요가 없다. 단 한 가지, 예방접종이 당뇨 외에 다른 질병을 부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성 잠재적인 부작용. 자, 아픈 것을 치료하지 말고 진정한 건강관리를 하자. 크리스토퍼 코트먼 의사는 지난 23년 동안의 플로리다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심리학자로 8만 시간이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를 상담하고 거주시설을 제공하는 정신치료 요법을 해왔으며 이렇게 해서 감정에 대해서 민사와 형사법원에서 자주 증언하는 분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한다. 훌륭한 의사는 자신의 경험보다 다른 사람의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자, 이 생각에 치중하지 말고 악순환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신체가 허리와 배에 지방을 저장하면 지방은 인슐린 저항을 일으킨다. 자, 전통적인 방식으로 치료하는 의사의 눈에는 많아진 인슐린 저항이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것처럼 보인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처방한 약은 체중의 증가를 부르고 또 심지어 더 많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게 한다. 가장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악순환 중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치료로 이 악순환을 저지하고 공경 요소를 제거한 후에 당뇨의 근본 원인을 없애는 굉장한 결과를 얻은 사례도 있다. 의사로서 내 목표는 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게 돕고 대안적인 방법으로 당뇨를 치료하는 전인 치유 의료진을 만나 함께 팀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의학의 물결이다. 아픈 것을 치료하지 말고 혈당치가 오르고 헤모글로빈 AI와 프록토사민 수치 모두 혈당의 양이 평균 범위에서 벗어났음을 가리킨다. 환자를 다음 단계의 신진대사 증후군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증세는 셀 수 없이 많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다음 5개의 사항 중에서 3개의 증세가 있어는 신진대사 증후군이다. 높은 혈압이라, 좋은 콜레스테롤을 뜻하는 HDL 낮은 수치, 트리글리세리드의 높은 집계, 100이 넘는 공복 혈당, 복부 비만. 자,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환자는 당뇨 전증의 초기 문턱을 넘어 당뇨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다. 생활습관, 식사, 환경의 문제가 계속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중간 지점을 훨씬 넘어 마지막으로 환자가 당뇨에 완전히 걸렸다고 한다. 자, 영양이 뭐 있을까요? 녹차 추출물, 은행물 추출물, 빌베리, 계피 추출물, 커피 열매 추출물을 통해서 혈당을 떨어뜨려서 특히 실리마린 밀크시스를 많이 활용하고 보충제는 허브를 통해서 수시로 마시는 엽록소, 렌즈콩, 생야채, 하루에 또 이렇게 콩 같은 단백질을 적당히 신장과 부신을 강화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침 저항에 따라서 크롬이라는 것이 또 필요하고 당뇨에는 또 크롬, 비타민 C, 비오틴, 비타민 6, 12, E, 칼슘, 마그네슘, 칼륨, 안간, 아연, 셀레늄, 케르세틴, 필수 지방산, 감마리넬산, 카르니틴, 또 이노시토, 다음이 또 설페이드, 피부, 갑제, 마늘, 여주, 당살초, 인상, 알로에 베라, 알파, 리포산, 포도씨 추출물, 코엔자임 큐텐, 강황, N아세틸 시스틴, 강황, 민들레 추출물, 달맞이꽃 기름, 해초가루, 갑제, 다양하게 리포산.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돕고 건강을 증진하는 비타민 C의 중요성이 뛰어난 기능은 널리 알려져 있다.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에는 비타민 C가 내가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 당뇨로 발생한 눈 질환에 작용하는 비타민 C의 방어 효과이다. 수양액은 비타민 C와 함께 안구 부근을 보완한다. 당뇨 환자의 인슐린은 포도당을 제대로 운반하지 못한다.
포도당은 순환하며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기에 비타민C 좌우되는 수용력의 방어 기능이 저하될 수가 있다. 비타민C를 보충 섭취하면 부족한 요소를 공급하는 셈이라 뇌의 건강은 향상이 된다. 비타민 B6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비타민C를 아주 많이 섭취하면 당화 반응의 해로운 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자. 또 신체 활동을 증진해서 다른 나쁜 증세를 완화한다. 예를 들어서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염증을 줄이기 때문에 심장 동맥병이 있는 당뇨병 환자에게 축복 같은 것이다. 비오틴, 비타민 B6, 비타민 C가 당화 반응을 막는 작용을 한다고 짧게 말했었다. 몰라도 당화 반응은 제2형 당뇨 환자의 혈장에서 가속화된다. 비타민 B6는 가장 효과적인 항당화 반응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다. B6의 대표적인 형태는 피리독신이다. 비타민 B12는 당뇨 환자가 보이는 특징 중에서 하나로 높은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또 호모시스테인은 아미노산으로 신체에서 높은 수치가 나타날 때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일본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지적했는데 혈관 장애가 있어서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는 병은 호모시스테인도 높은 수치였다고 전했다. 자, 이렇게 한 연구에서 비타민 B12를 매일 3시간 섭취했던 환자들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급강화했다고 한다. 자연치료 알레르기 검사, 음식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김에 당뇨의 원인을 검토하며 언급했던 것을 떠올려보자. 2형 당뇨 환자의 몸이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유가 알레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했었다. 음식 알레르기 검사는 어떤 음식이 인슐린 저항을 이야기하는지 알아볼 수가 있다. 고혈당증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할 수 있는 특정한 음식이 무엇인지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를 하고 혈액에 넘치는 인슐린은 혈당을 내리는 본래의 기능을 방해하는 대항제를 몸속에 만들어낸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해도 신체는 인슐린이 혈액에서 포도당을 모두 뽑는 줄 알고 신체는 혈당치를 올리는 성장 호르몬과 또 에피네프린을 자동적으로 많이 만든다. 쉽게 말해서 긁어부스럼이란 이야기다. 의사는 신체에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당치가 올라간다고 여기고는 인슐린을 주입한다. 그러나 사실 새로 주입된 인슐린은 몸 안에서 거의 쓸모가 없던 인슐린에 더해지는 것이라서 혈당치를 지나치게 낮춘다고 오인한 다른 신체 기관은 혈당치를 올리려고 한다.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주입한 인슐린이 오히려 혈당치를 더 높이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좋은 것도 과도하면 해가 되는 것이다. 지방과 단백질. 오늘날 당뇨병 환자의 식단을 보면 변화된 견해는 지방과 단백질을 좀 더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요즘 과체중인 당뇨병 환자는 총 칼로리의 20%에서 25%가 넘지 않는 지방을 섭취해야 한다고 한다. 나 같으면 좀 더 과감하게 총 칼로리의 10에서 15%를 줄이라고 하겠다. 지방과 단백질을 좀 더 중요시 하는데 변화된 견해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당뇨병 환자를 위해서 중요시해야 할 또 한 가지로 단백질 섭취가 있다. 포도당의 파동이 신장 주변의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약해진 혈관은 신장을 망가뜨릴지도 모른다. 신장을 가루하게 하는 음식은 피해야 하고 심지어 더 무리를 주는 것은 물론 모두 피해야 한다. 포도당을 저장하는 만큼 단백질을 저장하지 못하는 신체는 들어오는 단백질을 모두 신장으로 보낸다. 단백질 대사가 안 되면 단백질이 모두 신장으로 가버린다. 신장으로 넘치는 압력을 가한다. 당뇨병과 라틴 아메리카 공동체. 당뇨병은 불균형하게 특정 소수민족에게 영향을 준다. 스페인계가 아닌 백인 인구보다도 아메리칸 인디언, 스페인계 미국인, 라틴 아메리카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당뇨는 유행한다. 미국에서 당뇨 발병률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수민족은 믿기 어렵겠지만 바로 라틴 아메리카 공동체이다. 스페인계 미국인은 당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멕시코계 미국인과 함께 백인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당뇨에 걸린다. 더욱이 스페인계 미국인은 당뇨로 인해서 마지막 단계의 신장질환까지 이른 후에 죽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걱정해야 할 대상은 스페인계의 아동이다. 2016년 5월에 건강공동체를 위한 지도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세부터 19세까지 아동의 2010년 평균치인 31.7%에 비교해 스페인계 아동은 38.2%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다. 여태 우리는 당뇨를 일으키는 유전자와 활성화와 동시에 염증과 당뇨의 연동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건강치 못한 생활방식은 두 현상을 야기했고 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방해했다. 활짝 벌리라 당뇨와 구강 건강. 지금까지 당뇨 합병증이 부추기는 건강 문제에 관해서 얘기했다. 이제 잠시 화제를 돌려보자. 염증과 유전자 표지 장악하기. 우리는 염증에 당뇨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염증이 계속될 때 인체의 신진대사가 약해지는 것도 알지만 제3자를 도입해서 두 질병을 잇는 관점은 아직 없는 것 같다. 캐서린 메들러 연구원과 동료는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신체 안의 염증 탓에 제 기능을 못할 때 제2형 당뇨에 취약해진다고 봤다. 신체의 요구를 충족할 만큼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말했듯이 제2형 당뇨의 원인이다. 베타세포. 암은 이미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 책의 초반부에 나는 암과 당뇨가 미국의 가장 흔한 질환의 두 가지라고 밝혔다. 정확한 통계는 없어도 대다수 사람이 두 끔찍한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두 질병이 서로 다르다고만 생각한다. 닮은 점은 있지 않아도 두 병의 관계는 매우 가까운데 말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여러 연구는 당뇨병 환자가 암에 걸릴 그 확률이 높다고 증가원인은 고혈당이 종양을 빨리 자라게 하는 인자라는 거죠. 신장도 위험하다. 신장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암과 당뇨의 연관성을 좀 더 꺼내 몇몇 과학자는 다른 분야에서 발견한 것이라며 논증하려 들지만 당뇨와 신장질환이 긴밀하게 연관이 된다. 의학, 양리학, 생물학 교수이며 의사인 어윈 버팅거와 동료는 신화의 의과 대학의 교수 게이트린 스주탁, 토마스 제퍼슨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 신부전의 주된 원인이다 라는 거죠. 당뇨병, 알츠하이머와 인식장애 한 증상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 난 당뇨병이 신장질환과 관련된 것을 발견했다. 알츠하이머는 신경 대형성 질환 중에서 가장 끔찍한 병의 환자는 점차 정상적인 정신 기능을 상실한다. 알츠하이머는 그래서 기억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병세가 진행될수록 뇌의 파괴력 또 파괴해서 판단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능력이 잃게 되어진다. 알츠하이머 원인은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당화 반응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뇨병, 알츠하이머와 인식장애 한 증상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 난 당뇨병이 신경질환과 관련되는 것을 발견했다. 알츠하이머는 신경퇴행성 중에서 가장 끔찍한 병의 하나고 환자는 점차 정상적인 정신 기능을 상실한다. 알츠하이머는 기억하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병세가 진행될수록 파괴해서 계획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그 능력이 잃게 되어진다라는 건데요. 이걸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피부는 가장 거대한 신체 기관이다. 무시하지 말자. 자, 이제 가장 흔한 피부병인 건선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증세는 뾰루지가 벗겨지는 빨간 피부다. 증세를 조사해 본 결과 당뇨병과의 연관성도 발견했다. 대만의 티아청 대역군인 종합병원과 국립청신대학에 근무하는 이주청과 연구원들은 제3자 연결 방법을 썼다. 당뇨와 건선의 공동인자로 신진대사 부전과 체중을 증가를 유발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당뇨는 눈을 멀게 한다. 넌지라는 악명 높은 부작용이다. 몇 달 전에 나는 당뇨병의 특성인 혈액 파동에 어떻게 눈 부근의 혈관을 손상시키며 눈을 멀게 하는지 설명했다.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같은 많은 눈 질환은 사실 보통 사람보다도 당뇨 환자에게 더 많이 인슐린 둔감성,
둔감하거나 저항하는 세포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인슐린은 수용기관을 통해서 세포로 침투한다. 끈적이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수용기를 막았을 때는 일부의 인슐린만이 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머지는 혈관으로 다시 튕겨나온다. 운동장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교장한테 잡혀서 반성실에 갇힌 문제아가 교장이 떠나자마자 창문 밖으로 건물을 타고 내려와서 싸움에 다시 끼어드는 것처럼 말이다. 인슐린 둔감성. 막힌 수용기에서 튕겨나온 포도당이 혈관에 축적될 때 고혈당증을 만들고 고혈당 증세가 만성일 경우에는 당뇨병이 된다. 고혈당증.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한 세포가 혈당을 올린다면 병을 이야기하는 것은 몸에 부족한 인슐린이 아니라 제대로 포도당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 세포가 혈당의 입구를 부분적으로 막는 현상이 그러니까 인슐린 둔감성이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다른 인자들이 인슐린 활동에 해방을 놓아서 발생하는 비슷한 증상이 인슐린 저항이다. 몸 안에서는 몸 안에는 분명히 충분한 인슐린이 있지만 가장 흔하게는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인슐린을 방해한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사람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밀은 여성의 고혈당 증세를 일으킬 수 있고 옥수수 또한 다른 영향을 줄지도 못한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을 해서 당뇨를 잘 케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